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투기 세력을 단속하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SNS를 통한 투기꾼들의 농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투기 세력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조합을 흔드는 수법으로 원 주민에게 헐값에 집을 인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이 단 한 곳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방역당국은 일반 코로나 병상에서 산소치료와 음압 텐트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병상 부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일부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끼리 연말 소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며 성탄절 연휴 기간에 종교와 요양시설, 관광업계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66%는 의료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전염된 집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의 경우 자유로운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시설 종사자가 첫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직원이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연말까지 끝나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아직 여력이 없고 코로나19까지 겹쳐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230여 명이 주 68시간에 맞춰 일해왔는데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데 물량이 늘어났을 때가 문제겠죠. 최근에 좀 물량이 좀 늘어나고 지금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교대로 근무해온 직원들은 당장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교대 사업장이거든요. 12시간씩 52시간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가 많이 다운이 되죠.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이 50명에서 299명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전북은 1,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전국 중소기업의 39%는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아예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52시간제로 도입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도권이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전라북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거리 두기 격상 등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호남권의 경우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고 있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제와 순창의 요양병원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었고 연말 모임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2020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됩니다. JTB 전주방송은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낮에는 전세버스 기사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김모 씨에게 코로나19는 재난이었습니다. 봄철부터 관광버스 일감이 뚝 끊기더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대리운전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낮에 하는 일이나 밤에 하는 일이나 전부 다 수입이 반절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여야죠. 전북의 첫 코로나 환자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줄까지 80명이 끝나서 더 이상 없어요, 마스크가. 아까는 저까지 80명이랬는데 이거 압축을 많이 만들어. 아니요, 누가 그럼. 사람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거리두기와 비대면,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소득 감소와 고용 절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네, 많이 어렵죠? 보통 150에서 180 정도 수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0원이잖아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타 지역 거주자의 도내 카드 사용 실적은 도소매업이 30%, 숙박 음식점은 20%, 운수업은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던 전북의 방역망도 3차 대유행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7월까지 39명에 불과했던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정읍 양지마을과 원광대병원, 요양원 집단 감염 등으로 급속히 늘어 6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북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확진자 수 증가가 주로 소비 위축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또 그 파장은 얼마나 크고 오래 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경제적 불평등의 고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전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점포를 직접 운영해보는 기회를 통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꿈 이룸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천연 원료 화장품부터 셀프 가구, 우리쌀 디저트 등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밀가루로 만든 제과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100% 쌀로 만든 디저트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다양한 디저트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전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입니다. 4주간의 이론 교육을 마친 뒤 이 같은 체험 점포를 직접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이곳에서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판매 전략, 고객 관리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나의 이렇게 창업이나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거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체험 점포 운영까지 마치면 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억 원까지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론 교육부터 그리고 실제 점포 체험을 해보는 꿈이름 체험 점포 교육 그리고 창업 후에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예비 창업자분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전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고창 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무주군이 코로나 시대에 가볼 만한 100곳의 비대면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창 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 선운 교육문화회관 1층에 자리 잡은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북 서민금융복지센터 등이 한 곳에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에 고창 고용복지센터 개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취업 상담도 받으시고 일자리 복지 향상 또 실업급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군이 코로나 시대에 335 가볼 만한 비대면 관광지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대표 관광지인 반디랜드와 1박 2일이 가능한 향로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가 가능한 구천동 가는 길 등 모두 100곳입니다. 비대면이 가능한 숨은 관광지 위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아 힐링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군산 예시청 광장과 장미동 우체국 쉼터, 가구 거리 등의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힙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해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경관 조명에 불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영동과 장미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된 손가품들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 거리로 발걸음하고 늘 산과 불이 꺼지지 않는 원두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추진 실적 평가에서 임실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청소과를 신설한 임실군은 청소행정 권역별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공사장 생활 폐기물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부터 새해인 다음 달 11일까지 전주지방법원의 각종 재판이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긴급 사건을 빼고는 재판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아파트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투기 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아파트 가운데 거짓 신고와 실명제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북 북부 산간 지역과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